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윤석열 후보 확정된 이후 여러 번 이 시간에 컨벤션 효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우세 흐름보다는 연령별 지지도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일단 연령별로 넣고 봤을 때는 30,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하고 60, 7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20대 층에 대한 어떤 지지도 아니겠습니까? 교수님 그렇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저 세대별로 지금 우리가 보면 20대, 30대, 40대, 50대까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국면입니다. 그러니까 그 격차가 20대와 50대에서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20대에서 50대까지 이기는 걸로 나오고 60대와 70대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데 네.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사실상 70대는 완전히 결집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가장 중추적 힘의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, 30대, 40대, 50대까지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리고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가변성이 20대부터 50대까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20대 여론을 보면 확실히 둘이 합쳐도 50%가 되지 않는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결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20대에서는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. 최근 들어서서 20대의 많은 정치를 받은 정치인이 홍준표, 이낙연 두 후보입니다. 특히 홍준표 후보는 20대 남성, 네. 이낙연 후보는 20대 여성 쪽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두 후보가 퇴장을 한 다음에 그들의 표심들이 그 각 당에서 정해진 후보들에게 별로 옮겨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그리고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게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다른 세대보다 20대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. 네. 20대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거예요. 지난 대선 때도 20대는 기호 4번, 5번, 당시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. 저는 20대를 다당제 세대, 최초의 다당제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는 사표 심리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원하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당선 가능성 있겠어? 혹은 떨어져 버렸어. 이런 낭패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결국에 그래도 이 20대 분들이 이번 대선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. 어찌됐건 간에 이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보고 이들이 무엇으로 분노했고 또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좀 정확하게 인식해가면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다 보니 20대 후보가 지금 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테면 이제 지지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 조사 결과도 한번 주십시오. 20대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63%가 나왔거든요. 이거는 사실 1위 후보나 또 추격하는 후보나 모두 다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대목인데 어떻게 그렇죠. 보십니까? 그러니까 안 바꾼다는 사람보다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곱절이 더 많은 그런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제 적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후보 모두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고요. 그게 30대도 마찬가지예요. 거의 절반 정도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대, 30대 우리가 이제 통상 2030이죠. 아직 가변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? 과거에 우리가 계속했던 투표 행태, 즉 진영 투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, 아니면 이들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어떤 투표 행태를 가져갈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양 캠프 네 당의 어떤 캠프들이 모두 다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상 이들의 어떤 투표 행태에 따르는 것들을 좀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70대 이상은 또 지지 강도가 무려 81%네요. 네,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20대는 저렇게 나오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을 정도인데 첫 번째로 20대의 표심은 계속 흐릅니다. 어느 정도냐면 이게 격세지감인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하소연을 했었어요. 청년들에게 야들아 왜 날 미워하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. 그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렇게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될 줄은 저도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렇게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가 다자구도입니다. 20대 머릿속에 있는 정치 구도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근데 바꿀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맞느냐? 그렇게는
옮겨 다니기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축 사이에서 심상정으로 가거나 안철수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20대들이 많은 거거든요. 네. 거꾸로 뭐 심상정,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거꾸로 또 거대 양당 후보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겠죠. 이런 여러 가지 구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20대가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, 그 저는 50대에도 좀 주목할 만한 게 50대 지금 현재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답은 정해놨는데 아예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50대는 연령적으로는 살아오시면서 이 당 저 당을 다 찍어보셨고, 그리고 저 세대가 또 전체 세대에서 중도 성향의 세대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50대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답을 다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 표심도 굳어져 있는 듯한 표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정치권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민심은 흐르고 있네요. 네, 그 표현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